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 기술로 우리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을 활짝 열 로켓, 바로 누리호 이야기입니다. 3차 발사까지 멋지게 성공했는데 왜 또다시 네 번째 도전에 나서는 걸까요? 오늘 그 궁금증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누리호 이미 성공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으면서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줬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그거죠. 아니, 성공했는데 왜 또 쏘는 걸까? 뭔가 이번 네 번째 발사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얘긴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나라 우주 개발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단순한 시험 발사가 아니고요, 진짜 우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죠. 나로호 때는 러시아 기술에 기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드디어 우리 힘으로 100% 우리 기술로 누리호를 만들었고요. 1차 발사 때 정말 아슬아슬하게 실패해서 다들 마음 졸였지만 결국 2차, 3차를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대한민국도 완벽한 우주기술 독립국이 된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1, 2, 3차 발사가 이 로켓이 제대로 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는 일종의 성능 테스트였다면요. 이제 4차 발사부터는 진짜 고객의 물건을 싣고 우주로 배달해주는 본격적인 서비스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호의 역할을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주 택배기사라고 할 수 있어요. 고객이 주문한 소중한 화물, 바로 인공위성이죠. 이걸 고객이 원하는 우주의 정확한 주소, 즉 궤도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송해주는 임무. 이번 네 번째 배송에는 정말 특별한 화물이 실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네 번째 임무에 실린 그 특별한 화물, 과연 뭘까요? 이게 그냥 위성 하나 띡 싣고 가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야망이 아주 꾹꾹 눌러 담겨 있습니다. 이번 배송의 메인 고객은 바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입니다. 근데 누리호가 아주 효율적인 택배 기사거든요. 이 위성 하나만 태우고 가는 게 아니라 남는 공간에 대학과 기업들이 만든 조그만 큐브 위성 12개까지 함께 태워서 가는 거예요. 일종의 우주 합생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메인 위성은 우주에 가서 뭘 하느냐? 바로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오로라를 관측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와, 예쁘다 하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요.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통신이나 GPS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 연구하는 일종의 우주 날씨 예보를 위한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위성 안에는요, 정말 신기한 실험실도 하나 들어있어요. 바이오 캐비닛이라고 불리는 공간인데요. 여기서 뭘 하냐면 중력이 없는 우주 환경에서 줄기세포는 어떻게 늙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와, 우주에서 미래의학의 새로운 길을 찾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까 같이 타고 간 큐브 위성들 있죠. 그중 하나는 미래의 우주를 위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뭐냐면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에 돛 같은 걸 쫙 펼쳐서 일부러 더 빨리 지구로 떨어지게 만드는 기술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우주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인 셈이죠. 그런데요, 이런 과학적인 임무들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의미가 이번 4차 발사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주인공이 바뀌는 아주 거대한 전환점이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지점인데요. 바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정부기관인 항우연이 모든 걸 다 이끌어왔잖아요. 기술 개발하고 쏘아 올리고. 근데 이제 그 기술과 노하우를 민간 기업,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싹 넘겨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기업이 직접 우주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대한민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신호탄인 셈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발사를 왜 하필 모두가 잠든 깜깜한 새벽에 하는 걸까? 날씨 때문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날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주 정밀한 과학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객 맞춤 서비스 때문입니다. 이번 고객인 위성이 원하는 궤도가 태양동기 궤도라는 곳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위성이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지나가게 만드는 특별한 궤도예요. 예를 들면 매일 정확히 낮 12시에 서울 상공을 지나가는 거죠.
바로 이 시간에 발사를 해야만 오로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최적의 위치로 정확하게 배달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켓 발사 장면 볼 때마다 항상 보이는 거 있죠? 그 거대한 흰 구름. 다들 저게 로켓 연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놀랍게도 저건 연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수증기입니다. 와, 이 로켓 화염 온도가 무려 섭씨 3200도래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열이랑 소음, 그 충격파를 그대로 두면 발사되는 물론이고 저 안에 실린 비싼 위성까지 다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사하는 그 순간 초당 2톤, 그러니까 2000리터의 물을 그냥 냅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럼 그 물이 이 뜨거운 열에 닿자마자 촤악 하고 증발하면서 거대한 시중기 구름으로 로켓을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정말 똑똑하죠? 이렇게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려고 만든 우주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을 바꾸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치아 교정기입니다. 우주에서 인공위성 안테나를 착 펼치려고 개발했던 형상기억 합금 기술이 지금은 우리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누리호가 이제 민간 기업 손에 넘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요.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꿈은 이미 저 멀리 바로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리호를 만들었던 바로 그 팀이 지금은 누리호보다 훨씬 더 힘세고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어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2032년까지 우리 기술로 만든 달 착륙선을 우리가 만든 바로 이 차세대 발사체에 실어서 달에 보내는 것. 결국 누리호 4차 발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주 기술 독립.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 도움 없이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스페이스 클럽의 당당한 회원이 됐다는 것. 이게 바로 달과 화성을 향한 우리들의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인 거죠. 물론 누리호의 성공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요, 저쪽을 보면 스페이스X 같은 회사는 로켓 하나를 30번 넘게 재사용하면서 발사 비용을 엄청나게 낮추고 있거든요. 우리의 다음 도전 과제는 그래서 명확합니다. 기술 독립을 이뤘으니 이제는 경제성까지 갖춘 재사용 로켓 기술을 우리 손으로 확보하는 것. 대한민국의 우주를 향한 진짜 레이스는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